안녕하십니까. 물류센터 건설 안전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된 중앙사고조사단 김영백 차장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고 사례, 물류사업 현황 및 특징, 물류창고 건설공사 특징, 안전관리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의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29일 날 상당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불길이 유독가스와 함께 건물 전체로 확산이 돼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접하신 그런 사고고요. 우레탄 뿜칠이 된 그 작업장 부근에서 용접 작업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됐는데 아마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의 아픔이 이제 채 가시기도 전에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기도 평택 소재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램프 바닥 슬래브 이제 철근 작업 중에 PC 거드가 전도되면서 PC 빔과 함께 데커프레이터가 탈락해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또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해진 작업 절차가 좀 생략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철물이 좀 작업자에 의해서 이미 해체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사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과연 작년에만 있었느냐를 이제 저희가 따져보니까 12년 전이랑 15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하고 똑같은 사고가 이제 되풀이된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2008년도에 역시 경기도 이천에서 냉동창고 신축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도 40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작년 4월에도 이제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반복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 15년 전에 이제 2005년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소재에서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에 PC 슬래브가 이제 붕괴가 돼서 그 당시에도 9명이 이제 사망하는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평택에서 벌어졌던 PC 붕괴 사고하고 판박이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고들이 한 10년이나 이런 주기로 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반복이 되는가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유난히 그런 사고들이 좀 몰려서 발생했던 이유를 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사업의 그 현황과 특징을 이제 보시면은 왜 이런 사고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이 되고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물류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뭐 작년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계속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코로나 그리고 이제 무역 협정 이런 키워드로 이제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간편식이나 조리식 그리고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패턴이 이제 1인 가구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이 이제 일어나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그런 물류 산업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겠지만 구매 대행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해외의 어떤 그런 물품들을 직접 내 집까지 이제 배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무료 배송이라는 용어까지도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물류 산업 자체의 구조를 보시면 예전에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같았습니다. 생산자가 곧 자기가 이제 판매까지 했죠. 그래서 본인이 물류 창고를 소유를 하면서 그런 판매 행위까지 하는 자가 물류 방식에서 생산자하고 판매자가 이제 분리가 되는 이자 물류로 변화되었다가 최근에는 생산자 판매자의 그 창고를 이제 임대해주는 그 전문 아웃소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업들이 이제 많이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부동산 업자들이나 투자기관에서의 어떤 투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그 구조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창고에 대한 수요 때문에 임차인 위주의 수요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부지나 교통 그리고 전문 인력이 있는 곳에 이런 이제 창고들이 많이 이제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물류가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서울하고 수도권에 물류 창고가 이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의 약 52% 정도가 물류 창고가 집중돼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 주변인 용인, 이천, 안성시를 주변으로 해서 수도권 물류 허브가 이제 탄생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이제 부작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급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개발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형태로 벌어지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물류 시장이 이제 그런 개발 사업들이 난립하게 되었고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운영의 수익성만 추구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대한 그 관리 주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소유주와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게 이제 많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의 어떤 책임과 역할도 불명확해지는 그런 경향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의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그런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류창고를 이제 물류창고가 자체가 호황이다 보니까 물류창고 건설 공사도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건설 추세는 예전에는 상온 창고 위주였다고 하면 지금은 냉동 냉장 창고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온하고 냉동 냉장 창고가 좀 복합화되는 건물로 이렇게 이제 지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땅값이 싼 쪽을 이렇게 선점을 해서 단일 건물 형태로 건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용인 양지나 이제 그 광주 곤지암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 단지로 이렇게 구성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크기도 3층 이상, 1만 평 이상의 규모로 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하고 인천이나 부산 같은 이제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건설 공사가 집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창고 공사의 특징은 지하층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 진입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경사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지에다 짓게 되면 지하층의 3면이 이제 폐쇄되는 구조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 경사지를 통해서 차량이 진입하게 되는 그 효율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지 쪽을 이제 많이 선호를 해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열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방열 효과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폐쇄형 구조 그리고 이제 출입구나 그런 유리창, 창호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설계로 지금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활용도나 화물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 자체도 높은 층고 그리고 이제 칸막이 구조로 많이 형성하고 있고요.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PC나 철골 구조 형태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이 아무래도 좀 가격이 싼 샌드위치 판넬로 이제 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물류창고의 특징으로 인한 그 위험성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는 이천 화재 사고가 아무래도 크게 이제 그 국민들께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물류창고는 좀 화재의 위험에 취약하다라는 아마 기본 상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재에 왜 취약하느냐? 물류창고는 아까 어떤 경제성이나 단열의 효과 때문에 우레탄 폼이나 샌드위치 패널을 주로 이용해서 건물을 짓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내부에 가연성 물질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생겼을 때 화재의 강도가 높고 화염이 이제 확산되는 속도가 이제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재가 일단 발생하게 됐을 때 일산화탄소나 시아나수소 같은 유독성 가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재의 어떤 그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 과정에서도 창고가 이제 밀폐형이고 칸막이 형태, 그리고 미로식 구조, 그리고 출입구 수가 적다 보니까 피난에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천 화재 사고 같은 경우도 피난 과정에서 다수의 인원이 유독가스에 이제 질식돼서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 그런 이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건물 자체가 화재에 취약하고 피난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용접 작업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용접 작업도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냉동 창고 같은 경우에 냉동기나 배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그 용접이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화재에 취약하고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작업 자체도 화재에 위험한 그런 작업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위험으로는 이제 붕괴 위험, 이제 추락, 낙하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PC 공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조물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20톤씩 뭐 30톤씩 하는 그 PC 구조물 그거를 취급하는 이제 중량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줄거리 방법이나 이런 취급 과정에서의 낙하 사고가 생기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물류 창고가 층고가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의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고소 작업이 일어나고 반복 작업이 일어나다 보면 어떤 추락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고 블록 쌓듯이 이제 PC 구조 같은 경우는 레고 블록 쌓듯이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구조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수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붕괴 사고로 이어질 만큼 공법은 그 사용하기는 편하지만 어떤 다양한 위험성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천 화재 사고도 조사를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얼마나 사고 이후에 변화가 됐는지 기획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실태하고 이제 문제점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현재까지도 그 사고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역시 이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그 수익성 사업 때문에 뭐 최저가 입찰을 한다든지 입찰을 하고도 이제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시도나 정황들이 이제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법 변경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다 보니까 설계 단계 위험성에 대한 검토도 부족했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좀 소극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주체가 이제 공사량은 많아지고 실제로 어떤 전문 인력들이 그 공사 건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시공 경험이나 이제 기술력이 좀 낮은 그런 인력들이 현장에 많이 배치가 됐었고 대부분이 이제 중견기업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사의 어떤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없다든지 현장에 안전관리자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전담해서 전체적인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고요. 건설업의 그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관행 때문에 실제로 그 원청사에서 작업자에 대한 그 통제나 관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용접 작업이 이제 내부에서 없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우레탄 뿜칠 작업이 상당히 이제 화재에 취약한 작업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 작업하고 우레탄 뿜칠의 작업이 아직도 혼재돼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화재 감시인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 관리가 아직도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시공 과정에서 위험에 대해서 그런 예측이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순서나 절차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건설 현장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조치 활동이나 방제시설 구축에 있어서도 현장 상황에 좀 적합하지 않은 형식적인 그냥 그 일반적인 내용의 어떤 피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피난 훈련도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위험을 예측해서 그런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소방 시설이라 그래서 공사 중에 이제 임시로 설치하는 소방 방화 시설이 실제 이제 실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 과정에서 설치와 이제 철거가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법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설계 안전성 검토라 그래서 디자인 포 세이프티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해외나 아니면은 저희 광급 공사 같은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설계에 이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민간 공사는 그 의무 검토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 공사에서의 발주자나 아니면 그 설계자가 의지가 없다면은 이런 안전을 우선시한 그런 설계도 좀 소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의 어떤 특성이나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들이나 이제 제도 같은 경우들도 적극적인 안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같은 경우는 건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그냥 기준이 잡혀 있다 보니까 물류창고만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이나 이제 소방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준공 단계에서의 어떤 건축물에 대한 구속력은 있는데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이나 제재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화재나 붕괴 사고에 있어가지고 규제가 좀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창고 재예방을 위해서 사업구조 시스템 개선, 그리고 설계 시공 기술 개선, 그리고 위험 작업에 대한 밀착 관리, 그리고 물류창고 방제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 구조나 시스템 개선에서는 시공 역량이나 안전 수준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그 최저격 낙찰제를 좀 민간에서 많이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발주 및 입찰 단계에서 충분한 공사 금액이나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 자문위원회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어떤 절차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생기더라도 시공자가 이제 공기 손실이나 공사비 어떤 증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법 제도적인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가 뭐 감리를 포함해서 어떤 책임감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설계 시공 기술 개선 부분은 이제 시공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둔 설계, 그리고 설계자가 설계 사항을 충분히 시공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공 방안까지도 좀 설계 단계에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측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까지도 같이 이제 고민할 수 있게끔 자문 기구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공자가 그 화재나 그런 붕괴 위험에 그런 취약한 재료나 공법을 쓰지 않도록 선진화된 좀 그런 재료나 공법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험 작업 밀착 관리는 이제 시공자 쪽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사전 작업 허가제, 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 작업 허가제나 그다음에 이제 각 작업에 대해서 선후행 공정 관리, 그다음에 화재 감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 노무하시는 분이 그 이렇게 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작업이나 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전문 인력을 좀 배치를 해서
좀 밀착 감시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 방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천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도 반대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화재를 늦게 인지를 해서 문제가 생겼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층 간 연동이나 전층을 동시에 좀 통제할 수 있는 경보 제어 방식을 좀 방제 시스템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물류창고가 이제 대형화되다 보니까 인력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같은 거를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避難계단이나 출입구 기준도 저희 산안법 같은 경우 이제 물질 기준으로 비상구가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건축법하고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서 물류창고만의 그런 화재 특성이나 어떤 공사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도 설해체가 빈번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좀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그 발제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